가지 방법을 이용했죠. 하나는 전하의 두 번째 역할, 그다음에 전하의 첫 번째 역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장이 되어 있으면 그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험 전하를 가져와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이 전기장은 또 무엇이 만들었냐면 전하가 만드니까 이 만든 전기장을 만든 전하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알면 우리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쿨롱 법칙을 가지고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전기장 구하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기장 구하는 것이 뭐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전기장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전자기학의 목표는 전기력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전기력을 구하기가 이제 훨씬 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우리 지난번까지 쭉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법칙 이걸 배우면 운동법칙 그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인도가 됩니다. 전기력도 우리가 전기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저절로 다음 단계로 이제 인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텐데 아무튼지 간에 그런데 이 전기장을 이렇게 막 계산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거 말고 좀 쉽게 기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우리 많이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력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중력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금방 알 수 있게 그린 선이에요. 이 전기력선을 제대로 그리려면 전기장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근데 대강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가지고 대강 전기력선을 그리더라도 전기장에 대해서 아주 잘 맞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력선이 아주 편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전기력선이란 용어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알려주기 위한 선입니다. 전기력의 선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전기력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잘 알아보도록 이렇게 부르는데, 자, 전기력선을 우리가 그렸는데 이 전기력선을 그릴 때 쿨롱 법칙으로 다 구해서 그리는 야 되겠지만 우리 일단 전기력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은 반드시 아무 데서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전하에서만 플러스 전하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질 때는 반드시 음전하로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전기력선이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나오는 데는 전부 다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없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전기력선 하나가 둘로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전기력선이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10개가 나왔으면 음전하로 그 주위에 음전하로 들어가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건 항상 어디인가 전기력선 10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지를 치지 않아요. 절대로. 전기력선 하나가 둘로 이렇게 짜게지지 않아요. 이게 둘로 짜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두 개의 전기력선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두 개의 전기력선이 이렇게 교차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차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결코 둘로 갈라지거나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전하 분포를 보고서 그럴듯하게 그리면 쿨롱 법칙으로 그린 것과 거의 맞먹는 그런 전기력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전하 하나만 있다면 여기에 점전하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력선이 여기다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그래요. 여기 지금 점전하 하나가 있다면 자, 이렇게 퍼져나가게 그 점전으로부터 다 퍼져나가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양전화, 음전화 두 개가 있다면 여기서 양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우리 그림에서 보는 이런 전기력선을 그려야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쿨롱 법칙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도 이런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기력선을 보고서 이해할 때 전기력선 보면 우리가 전기장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전기력선 보고서 전기장은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전기장은 세기도 알아야 되고 전기장의 방향도 알아야 됩니다. 전기력선 보면 어떤 한 위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똑같은 전화가 있다면 이렇게 전기력선 이렇게 봐요. 전기력선이 빽빽한 데는 전기장이 센 데예요.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한 데는 전기력선이 약한 데입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게 그린다. 전기력선의 개수가 전기장 얼마 이렇게 대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똑같은 전기력선을 그리더라도 두 배로 더 많이 그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전기장이 듬성듬성해지면 전기장이 약한 데고 더 세지면 전기장이 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여기에 전하가 1쿨롱짜리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하고 2쿨롱짜리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하고 같이 그려놓으면 전기력선의 수를 어떻게 그려야지 돼요?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렸습니까? 8개 그렸으면 이쪽에는 2쿨롱이면 8개 2배, 16개가 나오게 이렇게 더 많이 그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리는 것만 가지고 대강 전기장의 모양을 제대로 쿨롱 법칙으로 구한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축전기는 거기에 전하들이 축전기의 도체판에 전하들이 쫙 있어요. 이런 축전기 내부에는 어떤 전기장이 생기냐면 균일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다 똑같은 전기장이다. 근데 전기장은 벡터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크기도 다 같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다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선 간격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 축전기의 경우에는 축전기의 맨 끝에만 전기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운데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거 가지고 쿨롱의 법칙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의 특징이 뭡니까? 쿨롱의 법칙의 특징이 여기 전하가 있으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전기장이 약해지죠. 세기가 약해지는데 어떻게 약해집니까? 무엇에 비례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약해지죠. 이게 바로 쿨롱이 실험으로 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전기력선의 어떤 성질? 이거는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절대로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성질만 가지고서 쿨롱 법칙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본 것처럼 내가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전기력선을 N개를 그렸어요. N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플러스 전하 하나만 있으면 N개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N개가 그 숫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한다고 그랬냐면 밀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밀도란 뭐냐면 단위 넓이당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 이게 바로 밀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전하가 있으면 점전하에 그 반지름이 R이 되는 구를 그리겠어요. 구. 그러면 구 표면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이 4파이 R 제곱이 되는 구 표면을 N개의 전기력선이 지나가면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N을 4파이 R 제곱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밀도가 돼서 전기장의 세기가 4파이 R 제곱분의 N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도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선만 그려가지고 우리 쿨롱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전하 분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칭성에 맞게 대략 알맞게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놓으면 대강의 전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기장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